안녕하십니까. 피트링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강의로 100명의 학생을 만족시키기, 내 강의 시간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항상 주제를 잡을 때 어떤 주제를 잡냐면, 누가, 요 근래에 어떤 다른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그 물어봤을 때 제가 아는 대로 이제 답변을 해드리긴 하는데, 이게 또 그 상황의 특이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뭐 잠깐 지나가다 물어볼 때도 있고, 아니면 술 한잔 먹어가지고, 술 한잔 먹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 다른 분들의 의견이랑 같이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거 말 못한 게 있네? 뭐 이런 게 생길 때마다 해요. 그래, 이 주제를 한 이유가 뭐냐? 누가 한 반에 100명 강의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100명을 가르친 적은 없어요. 한 반에. 한 반에 100명을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근처까지는 가봐서, 근처까지 가본 방법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러스로, 제가 한 반에 100명 이상 수업을 하신 분들, 이 성장 단계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운이 좋아서 같이 교류를 할 수 있었고, 좀 물어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제가 했고, 한 선생님들이랑 대화한 저의 기본적인, 그 주관적인 경험, 베이스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요새는 요 멘트를 많이 까먹었네요. 자, 다 제 주관적인 경험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필요한 내용만 가져가시고, 혹시나 이 중에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그냥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유튜브 오픈하는 내용들은, 편하게 필요한 내용들만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설이 길었네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수업을 구성할 때. 자, 수업 어떻게 구성하냐면, 일단 강좌의 타겟 학생층에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죠. 레벨별로 돼 있으면은 이 레벨에 맞는 거, 상위권이다, 최상위권이다, 아니면 중위권이다, 중하위권이다, 하위권이다, 라고 하는 감이 좀 있죠. 이번에 딱 첫 수업 해보면 감이 쪽 오잖아요. 그죠? 아, 학교별 강좌 같은 경우도 이제 감이 오는 경우들도 있고, 혹시 본인만의 그 입반 테스트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아이들 점수를 보고 나서 이전의 경험과 비교해서 요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왔구나라고 해서 커리큘럼을 조절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수업을 해요. 그 수업을 하면 필요한 게, 이 학생들한테 맞는 컨텐츠, 교재랑 과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재랑 과제를 구성을 하실 겁니다. 다음, 콘텐츠를 이게 수업만 가지고는 요새는 이제 모두 인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수업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수업 시간만으로 아이들이 이걸 100% 소화하지 못하니까 이걸 100% 소화하도록 이상적이긴 하지만 관리 방법들을 만듭니다. 과제를 어떻게 관리하겠다, 클리닉을 하겠다, 아니면 테스트를 어떻게 보겠다 라는 방법들을 만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컨텐츠들을 잘 전달하는 강의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또는 만들게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그 수업하는 방식들이잖아요. 그죠? 어떤 수업할지를 정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교재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 어떻게 할지 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까. 그러니까 보통은 수업을 하면서 이게 뭐랄까, 중세시대 도제 마냥 계속 경험을 통해가지고 이게 다듬어져 갑니다. 자기가 만나는 학생층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가 생기냐면, 최상위권에서 성과를 처음에 수업을 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반이 최상위권이면 자기는 최상위 반에 맞는 강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은 최상위의 타겟으로 갑니다. 만났던 아이들이 하위권이면 하위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에서 반응이 아이들이 좋았어. 그러면 내가 하위권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학원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아이들은 중상위권 아이들이거든요. 중상위권 좀 범위가 넓지만 9등급제로 하면은 한 2등급에서 4등급 사이? 이 중에서 2등급, 4등급이 반에 이렇게 섞여 있어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뭐 1등급도 있겠지만 5등급도 있고. 그럼 2, 4등급이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에서 학생들 반응 좋은 애들은 몇 등급이에요? 그럼 보통 2등급 애들이잖아. 숙제도 잘해오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다 요즘 물어보면은 저희 학원에 이제 강의 시간표를 받으려고 제가 만나서 이제 여쭤본 선생님들도 있고, 개인적인 인맥으로 이제 만나서 이거저거 얘기하다 물어본 선생님들도 있는데, 다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제일 수업할 때 제일 잘 맞는 등급이 9등급제에서 몇 등급이에요? 그럼 다 2, 3등급이래.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원 환경상. 자, 어쨌든,
얘네들 잡아서 여기에 맞는 컨텐츠 만들고, 그 다음에 컨텐츠 잘 소화할 수 있는 관리 방법들 만들고, 그 다음에 강의 방법은 내가 벤치마킹 하기도 하고, 인강도 보기도 하고, 옆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기도 하고, 혼자 고민을 하기도 하고 해서 만듭니다. 이러면서 긴 시간 동안 수업을 하면서 다듬어 가면서 자기만의 유니크한 수업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좋단 말이에요. 일반론이야. 자, 근데 강의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마주치는 문제들을 좀 보면, 요즘 아이들이 점점 학습 태도와 수준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이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만나는 선생님마다 이거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하세요. 그래서 나는 맞춘다고 맞췄어. 요즘 애들이 좀, 상태가 예전보다는 학습에 대한 의지가 좀 적으니까, 그 다음에 공부하는 수준이 조금 낮으니까, 좀 낮춰서 해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왔어. 상담실에 이런 데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 나름대로 낮췄는데, 예외적인 상황들,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강의를 한 5년에서 10년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가다듬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듬어 온 수업 스타일이 있는데, 이걸 갑자기 타겟층을 밑으로 내리거나 갑자기 위로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갑자기 올렸을 때 내렸을 때 또 거기에 맞춰서 다듬어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려워서 나가요. 쉬워서 나가요. 이거 무조건 생기잖아요. 처음에 수업할 때. 이거는 대치에서 수능 1타 강사들도 100명 이상 녹화하는 선생님들도 첫 수업하고 나면 애들 우르르 빠집니다. 그 사람들 1타인 이유는 대기생이 그거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처음에 한 달 정도, 4주 정도는 나와 맞는 학생들 층이 만들어지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저한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수능 1타급 선생님들 중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 노력들, 강의 정말 목이 터져라 수업을 하고, 자료 밤새 갖고 만들고, 관리 진짜 내가 제 전화하면 새벽에 안 받아도 되는데, 진짜 학생 관리라고 해서 카톡 새벽에도 답장해주고, 이런 것들을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걸 제대로 못 받아먹는 학생들이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죠.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짝사랑이다. 짝사랑. 난 저 여자애가 마음에 들어. 그래갖고 저 여자한테 환심을 사고 싶어. 환심을 사고 싶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돈을 모아서 사서 선물로 줘. 그랬을 때 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억울하죠. 강사로서 포지션에서 내가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제대로 못 받아먹는 상황이 되면 열받죠. 자, 그래서 강의 현장에서 무조건 마주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걸 잘 받아먹는 학생들을 만나면 정말 기분이 좋죠. 그 반은 정말 수업하고 싶어하고. 자, 그 다음에 수업을 한번 했더니 어렵대. 그래서 조금 쉽게 했어. 조금 쉽게 했더니 쉽대. 그래서 조금 다시 올렸어. 숙제가 많대. 많대서 좀 줄였어. 줄였더니 제 문제 더 달래.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요구받는 것들은 항상 극단적인 경우들로, 멘트가 극단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챙기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될 업무 양이 많아지거나 수업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수업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상대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해야 되는데, 이 지문을 해설할 때, 상위권에 맞춰서 하면은 요점만 팍 하고 여기 기본 논리나, 오답이 생기는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하위권 애들이 있어.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다 해줘야 돼. 그 학생들이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두 개를 하면은 시간이 모자라. 다 하면은. 또는 중간을 맞춘다고 중도를 맞추면은 위에도 나가고 아래도 나가. 그래서 굉장히 애매해지는 그 시점이 옵니다. 자기 수업이.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관리가 대세래요. 그 클리닉해. 그죠? 요즘 컨텐츠가 대세래요. 그럼 컨텐츠 막 열심히 만들고 돈 투자해서 막 사와. 막 만들어. 요즘 마케팅이 대세래요. 마케팅 하셔야 돼요. 그 마케팅 한다고 브로셔 돈 주고 만들고 사진 멋있게 찍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홍보해. 블로그 하셔야 된대요. 블로그도 해. 유튜브가 대세래요. 유튜브도 해. 그죠? 학생 상담을 하셔야 된대요. 강사 직접 상담을 해. 상담도 해. 무료 특강 하셔야 되는데 무료 특강 해. 이거저거 다 하고, 애들이 킬러 문항이 있어야 된대요. 킬러 문항 막 설명해. 요즘 애들 못해가지고 아주 기초도 있어야 돼. 기초도 해. 이것까지 다 하는 강사. 대부분 다 하실걸요? 대부분 얘기한 거 다 하진 않지만 이런 분야들로 쫙 하실걸요?
그러면 내가 원래 코어로 생각했던 나의 강의에서의 매력, 학생 관리의 매력, 컨텐츠의 매력, 이런 매력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희석이 돼요. 희석이 돼요. 기본적으로 저는 대치단과나 목동단과에, 대형 단과에 진입하는 선생님들이 처음에 오실 때는 다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데, 근데 막상 단과에 오면은 일반적인 전문학원이나 보습학원에서 자기가 수업할 때보다 해야 할 것들이 좀 늘어나거든요. 대신 비율이 높아지는 거지,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오면은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저 선생님이 저것도 하네, 그럼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하다 보면은 다 세팅을 맞춰서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조합을 해놓고 딱 나면은 갑자기 자기 색깔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시장에서 매력이 없어져요. 정확히 말하면 옆에 있는 강사랑 별 차이점이 안 생겨지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자, 현장에서 이렇게 마주쳐요. 우리가 수업만 가지고 딱 봤을 때는 수업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준비를 다 했어. 했더니 이런저런 말이 나오면서 그거를 이제, 이건 뭐 시장에서의 그 클레임이니까 이거를 충족시키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조금씩 맞추다 보면은 내 색깔이 좀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게 뭘 하셔야 되는지 정해드릴게요. 요거는 어디서 왔냐면 마케팅에서 페르소나라고 하는 개념에서 왔습니다. 이거 저의 그 작년 7월에 했던 마케팅 세미나에서 중간에 한 꼭지를 담당했던 내용인데, 별거 아니고요. 고객을 그룹으로 묶지 않고 가장 대표적일 수 있는 딱 한 명을 디테일하게 딱 정하는 게 이게 마케팅의 페르소나입니다. 한 명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맞추지 말고 특정 A 학교 학생 이렇게 묶지 않고 그 중에 딱 한 명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다 맞춰버리는 겁니다. 한 명에. 그래서 가상 또는 실제의 한 명, 이걸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광고의 대상, 마케팅의 대상을 이 사람의 모든 특징과 성향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한 특징과 성향을 기초로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단 음식을 좋아해? 얘는 딱 한 명이잖아, 한 명. 단 걸 좋아해? 설탕 넣어. 이렇게 되는 거죠. 설탕 넣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쁜 접시를 좋아해? 예쁜 접시를 넣어. 예쁜 접시에 넣어. 이 사람은 늦게 나오더라도 좀 포장이 된 걸 좋아해. 그러면은 천천히 하더라도 최대한 데코레이션에 신경 써.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명에 딱 맞춰갖고, 서비스와 제품과 1대1로 대응을 해서 모든 이 사람의 성향에 맞춰갖고 매칭을 시켜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가지고 실제 필드로 가서 적용을 해. 그럼 분명히 안 맞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한 명을 정해. 안 맞는다고 한 사람 한 명을 정해. 그래서 이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갖고 이 제품을 개선합니다. 한 명부터 시작하는 거야, 한 명부터. 딱 한 명부터. 그래서 다른 성향을 만나면 페르소나를 다시 설정하고 위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무한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시장에서 성공할 때까지. 그래서 완전 상반된 페르소나를 정하기보다는 비슷하다고 내가 생각한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했는데 이 성향에 맞을 것이다. 우리로 치면은 고2 여고생의 수학 3등급증 나오는 집안에 형제가 없는 외동딸 학생이라고 딱 정했는데 요런 류의 학생들한테 요걸 다 적용을 해보는데 누구한테 잘 맞았는데 누구는 안 맞아.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거기서 피드백을 받고 업그레이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 류의 학생들이 잘 맞으면은 그 옆에 2등급인 여자 학생 또는 형제가 있는 여자 학생 이렇게 해서 한 4개 조건을 바꿔갖고 페르소나를 다시 설정해서 적용해서 업그레이드 다시 업그레이드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의 페르소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거를 정리해서 한 반에 100명의 학생을 놓고 만족시키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으면 되냐면 강의가 개선되는 과정입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학생 한 명을 딱 정하세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학생이 한 명 있나 보세요. 대표적인 거. 한 개 반에 한 개 학생입니다. 자, 있으시면 이 학생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으세요. 만족시키려면 얘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수업에 관련돼서 어떤 스타일로 수업하는 걸 좋아하고 어떻게 하는 거를 싫어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과제는 어떤 스타일로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교재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교재 출력 세팅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얘는 미지 중처를 좋아하냐, 단행본을 좋아하냐, 아니면 스프링 노트를 좋아하냐, 이런 것도 다 찾아볼 수 있고요. 얘는 필기를 판서를 어떻게 했을 때 필기할 때 그 기쁨을 느끼는지, 공부했다는 느낌이 드는지, 또는 이 학생과 이 어머니와 이 셈의 나와 이렇게 삼각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부분들이 나왔을 때 관리가 잘 된다고 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을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모든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십니다. 수업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면 제가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됐어. 쟤는 완전히 내 팬이 됐어. 다음 학생을 찾아서 또 시도하세요. 두 번째 학생을 찾아서. 그 반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됐어. 그래서 하나 둘씩 맞춰가는데 언제까지 이걸 반복하냐면 내가 미션 컴플릿을 했던 학생들이 나의 마케터가 될 때까지, 마케터 별게 아니라 친구 데리고 올 때까지, 이 학생의 어머님이 딴 데 좋은 얘기를 해줄 때까지, 이 학생이 친구로 데리고 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개 반 정도가, 한 개 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 목표가 10명이다. 그럼 10명 정도가 이런 상황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역설계 하시면 돼요. 역설계. 어느 부분에서 얘네들이 다 만족하는 수업이 좀 이렇게 소규모라도 만족하는 수업이 됐어. 그러면 이거를 역설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어떤 부분들이 지금 학생들한테 먹히고 있나, 이것들을 역설계 한 다음에 대중화하는 방법을 보이는, 이게 요 부분은 다른 성향의 학생들한테도 통할까 안 통할까, 통하는 거 남기고 안 통하면 업그레이드 하거나 빼고, 이렇게 해서 양산화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하면 한 명만 만족시키세요. 나 수업이 좀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는데 요새 좀 느낌이 싸해.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한 명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딱 한 명만 찍어가지고 걔를 만족시키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세요. 언제까지? 걔가 친구 데리고 올 때까지. 그리고 친구 한 명 데리고 왔다? 그러면 다른 학생 잡아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강의 과정에서 마주치는 현실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회색이 되는 거예요. 그죠? 회색이 되는 거. 아무런 특징이 없어져. 뭔가 다 하는데 옆 학원과 비교했을 때, 옆에 있는 강사와 비교했을 때 별다른 특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일단 벤치마킹을 해보던가 내가 안 했던 걸 해보던가, 이것도 좋은 방식이긴 한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냥 당장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만나고 있는 학생들 중에 한 명을 잡아가서 한 명을 타겟팅해갖고 얘를 만족시키는데 모두 올인을 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1타 강사는, 모든 마감 강사는 다 한두 명에서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 오픈할 때부터 그냥 마감 팍 하고 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시행착오를 겪었죠. 근데 그 시행착오의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타겟팅도 설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수업하는 방식, 시도하는 방식들의 시행착오가 다 기록이 되면서 업그레이드되고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가 1타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오늘 내용을 한 이유는 저한테 어떻게 하면 대형 강의를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대형 강의에 필요한 거 많잖아요. 컨텐츠도 있어야 된다. 인지도도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수업할 때 어떻게 된다. 관리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얘기거나 아니면 당장 뭐 컨텐츠 좋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컨텐츠를 좋게 만드나요? 그랬더니 수능 1타 선생님들은 1년에 최소한 3억 정도 써가지고 그 출제진을 구성을 해놨어. 조교진을 구성해놨어. 그럼 당장 나 3억 없잖아. 누가 3억 주면 내가 수업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당장 따라하기 힘든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린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처음에 스타팅할 때 뭘 했길래 지금 거기까지 갔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말고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했나? 라고 하면 다 눈앞에 있는 학생을 만족시키려고 진짜 눈물의 똥꼬쇼를 다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치가 쌓이면서 팍 하고 폭발한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한 명 만족시키세요. 걔가 친구 데리고 올 때까지.
그러면 이 과정을 반복하면 선생님들은 다 대형 강사, 멋진 강사, 성공한 강사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